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화관 마케팅 담당 우리 메가박스 MX관을 도맡아서 홍보하고 계신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나는 거야.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리면 어떡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제가 몰아서 하고 있어요. 네. 장편 영화 데뷔를 준비하고 계신 골방에서 지금 열심히 작품을 쓰고 계신 우리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댓글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지니맘 0920님께서 참 바이엔 슈테판이 영화배우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쁜 여배우. 네. 술 이름이었네요. 내겐 너무 높은 김프로쇼 문턱. 하지만 문턱을 낮춰보겠네 김프로쇼. 네. 술을 안 드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맛있습니다. 한번 찾아 드셔보십시오. 인셀님. 역시 배 감독. 난 봉의 첫 작품 봉준호 감독님 네. 얘기인 것 같은데 플란다지의 개가 많이 오버랩됨. 옥자 보고 남겨주신 글 같아요. 무거운 주제가 물기를 빼고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다가와 멍한 내상. 그러니까 요런 톤의 영화로 만들었고 그런 톤으로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도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댓글 읽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 있네. 이번 파케는 황대리 편 하면서 글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 그래요? 캐릭터에 몰입이 잘 안 됐다. 아, 네.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 네. 뿌잉알테아님. 옥자 좋아요. 조조로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가서 보면 괜찮은 영화. 전 만족. 쌀사 비팔님께서 개인적으로 옥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김프로님은 영화 만든다고 하시면서 옥자가 전혀 공감이 안 가셨다는 게 일단 공감 훈련부터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네. 네. 제가 이 공감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시선으로 그리는 영화도 기대됩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어쨌든 뭐 모든 영화를 다 만들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도넛 빵 맛있어 님이 정치 팟캐라 그런가 영화 코너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네요. 선물 드립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영화 팟캐스트인데 영화를 하기 위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저희의 이 구도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영화 팟캐스트입니다. 갈비는 헤헤헤님. 제목이 어째 벽평식 후기랑 같냐? 표절했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에피소드 제목인 거예요? 에피소드 제목을 옥자 에피소드 제목 2를 네. 이제 뭐라고 올렸죠? 김프로님의 한 줄 평과 거의 대동소이한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봉준호의 괴물이 돼지로 세계화된 느낌 이렇게 이제 해서 올렸는데 박평식 씨는 이 세계화 경량화 뭐 이런 이제 네.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전 써놓고 나서 비슷하게 느꼈다라고 이제 음. 생각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보니까 약간 박평식 평론가의 영화 보는 시각 이런 게 제일 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김프로가 박평식 평론가 급이다. 아니지. 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했던 부분도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평론가들의 평을 쭉 찾아볼 때, 네. 박평식 씨 평론이 저는 그래도 제일 좀, 비슷하다. 그래,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나는 말로 표현 못했는데, 와, 이분은 정말 짧게 잘 표현했네?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 조금 짜게 보는 것 같기는 하고요. 시선도 비슷할 수 있고 작년에 개봉한 모든 한국 영화에 대한 평을 김영진 평론가가 써주셨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막 계속 무릎을 쳤거든요. 뭐 그런 걸 발견할 때 평론가의 어떤 존재 이유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평론가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평론가 분들이 하시는 거를 막 제가 따라할 이유도 없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보는 것 중에는 그래도 박평식 평론가가 네. 저하고는 제일 좀 뭔가 결이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네. 뭐 이거 보고 베낀 건 아니고요. 네. 네. 딴세상님께서 옥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슬며시 영화 추천 하나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에 꼽을 만한 영화인데 호불호가 심할 수 있어서 내심 불안하긴 합니다만 꼭 한번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작 러브입니다. 윌리엄 유뱅크 감독의. 그럼 언제고 소개되는 날 기다려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도 못 본 것 같은데 양심과 상식님께서 네덜란드 영화 블라인드 2007년작 조용히 추천해봅니다.
사랑을 다룬 영화에 크게 감흥 없던 저를 뒤흔든 영화. 요 영화도 저는 안 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것도 존잘러님 댓글 또 읽어야 되는데 네. 세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쯤 되었으면 퀸틴 타란티노 작품도 한번 다뤄주셔야죠.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영화 감독은 딱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주성치, 다른 한 명은 퀸틴 타란티노. 추천 영화 코너에서 꼭 다뤄주세요. 아,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 네, 배 감독님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다루면 너무 존잘러님 지분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빈정상한 게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영화 감독이 2명이라는 데서 주성치, 퀸틴 타란티노라는 거에는 제가 이견이 없어요. 네. 저도 단편을 찍긴 했습니다만 뭐 자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비워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자리는 좀 비워주시라. 3명으로 해놓고 네. 한 명은 좀 비워주시라. 그래서 배 감독님의 추천 영화에 쿠에틴 타란티노가 출연은 한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기다리시는 그 코너. 통 크게 저희한테 섭섭한 말씀을 써주셔도 선물을 보내드린다는 그 코너. 자, 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은요. 양심과 상식님 영화 추천해주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요. 크림 도넛빵 맛있어 영화 팟게임을 강조해드리면서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코프 깔창 표절했냐고 물어보신 갈비는 헤헤헤님. 네. 네. 기분 좋은 카페 철스 저희의 첫사랑 카페 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요. 지니맘 0920님. 네, 문턱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호님의 하얀 언덕 펜션 여름철 휴가철 맞아가지고 네. 많이들 한번 가보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코프 깔창 여름철, 장마철 깔창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됐죠. 한번 사용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후기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위너스텔 알뜰폰 가계보다 미리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줄 알뜰폰입니다. KT통신만 그대로 이용해서 품질이 동일하고 통신요금은 정확히 반값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스파이더맨 홈커밍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장이요. 사람 찾쇼. 나가 네 번이요. 나. 어디 가쇼? 냉큼 나와요. 다들 뒤돌리게. 김프로쇼 다들 알죠? 올라왔은 게 얼른 봐도 들어요. 그치요? 네, 김프로쇼 2부는 스파이더맨 홈커밍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네. 줄거리 요약부터 해드릴까요? 2시간이 훌쩍 넘는 영화여가지고 네. 이번에는 6꼭지로 음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벌처가 왜 벌처가 됐는가에 대해서 한참 나옵니다. 불법 무기 사업이 시작된 이야기를 이제 쭉 한번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 번째 꼭지는 이미 히어로예요. 피터는 뭐 설명하지 않아요. 뭐 거미에 쏘여가지고 거미 뭐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이미 히어로예요. 네. 그런데 은행 강도를 만나면서 뭐 무기 거래 뭐 이런 뭐 뒷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꼭지에서는 그래서 피터가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다가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워싱턴 DC에 가서 친구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꼭지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기 거래를 하는 벌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뭐 배도 부서지고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아이언맨한테 이제 수트도 뺏기죠. 그렇게 저절을 한번 겪고요. 다섯 번째 꼭지는 어쨌든 홈커밍 파티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리즈의 아빠가 벌처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꼭지는 뭐 우당탕 쿵탕 시끄럽게 하다가 결국엔 벌처를 무찌르고 이 어벤져스의 테스트에도
통과하게 된다는 뭐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굉장히 막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그런데 이야기가 굉장히 빡빡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김프로님이 말씀해주신 한 꼭지 한 꼭지 안에도 막 이야기들이 해결되지 않은 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그게 해결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게 10대 청소년 성장 영화의 또 맥락은 다 짚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마지막 어벤져스 테스트였죠? 라고 물어보면서 하는 선택도 굉장히 그 나이대에 특출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 10대가 할 수 있는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 신선하고 깊이 있는 영화였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았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대리님이 제일 뭐랄까 그냥 좀 밋밋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 제일 어려서 제가 제일 공감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랬어? 이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아실라나 모르겠네. 아니, 뭐 재밌게 봤고요. 이제 저는 마블 영화를 보면서 박장대소 하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보시는 분들은 막 크게 웃으시는 장면도 있던데, 저는 그런 재미를 이제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뭐, 이제 이 방송은 이제 영화를 보시고 들으시는 방송이니까, 두 번째 국회 영상이 되게 허무했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가지고, 뭐 한참 설명하는, 뭐, 네. 설교하는 장면이. 교육 동영상에 요게 쿠키 영상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보면서. 그게 다시 나와가지고 페이션트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린. 네, 그걸 얘기하면서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떡밥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안 중요해서 다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1편을 볼까 말까 편에서 말씀드린 그 단체 같은 반 애들 10명이 기다렸다가 봤다는 그 쿠키 영상, 두 번째 쿠키 영상. 괴성이 난무하더라고, 괴성. 벌처의 탄생을 보는 것 같았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애들이 광분을 하던. 우리 방송 듣고 가신 분들도 아마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닐까. 네. 황대리가 제대로 속아 넘겼구나 네. 생각하시겠지.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나도 영화 취향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시각적인 뭔가 화려함 가상의 슈퍼히어로가 줄 수 있는 감정의 진폭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딴 얘기 하든가, 로건처럼. 네. 슈퍼히어로가 아닐 법한 이야기를 하든가.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시카리오랑 로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비슷한 건데, 시카리오 맨 마지막에 보면 영화나 어떤 이야기나 가상의 스토리를 푸는 거에 있어서 잘 안 넘는 선이 있잖아요. 뭐냐면 아동과 여성을 죽이는 장면, 잔인하게. 근데 시카리오는 보란 듯이 마지막에 그걸 넘잖아요. 근데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베네치오 델 토로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약간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에 저는 좀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로건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까지 시건 슈퍼히어로로 사람 다 죽여놓고 엘레강스하게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그 행위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행위였다는 걸 청소년 관람 불가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뻔한 얘기지만 슈퍼히어로로서 스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어줄 때 또 그 큰 감동이 있는데, 네. 그냥 슈퍼히어로가 해야 할 법한 이야기를 아무리 잘 짜서 한들 그 감동의 깊이는 좀 얕지 않나. 뭐 약간 요즘은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슈퍼히어로 영화. 우리나라에 슈퍼히어로 장르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장르가 청춘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두 개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시리즈였잖아요. 스파이더맨은 대대로.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에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프롬 파티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엔 프롬 파티 같은 게 없구나. 없지.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그걸 어디에 빗댈 수 있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재밌게 파티 타임, 그리고 우린 이제 어른, 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있고, 네. 그 마지막 단계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영화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화도 없고, 그런 시기를 딱 매듭 지어주었던 이벤트도 없는 거 아닌가. 수능 있지, 수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치. 수능을 보고 나서. 씨발, 내가 400점 만점 받고 내가 씨발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거니까. 요즘 만점이 400점이 아닐까? 400점 아니야? 김프로님은 자기 키 정도 나오면 잘 봤던 그 시대 아닌가? 200점 만점. 어떤 거 아닌가? 학력고사 세대예요? 아니에요. 학력고사 아니고. 학년 봤어요? 그렇지. 학력고사가 제가 고1 때 없어졌어요. 그러면 200점 만점 시대인데. 그래서 200점 만점이다가,
그래요? 200점 저 바뀌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그래서 자기 키 넘기면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그럼 키 작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심심한 사죄의 말씀드리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영화도 영화지만 극장에서 쿠키 영상이 크레딧 다 끝나고 두 번째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 한 5분 되나? 그 시간 동안 극장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가족들도 왔고 반의 애들도 왔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스피드라는 영화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제 친구 5명이랑 우르르 가가지고 그때 기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때는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에 우르르 와가지고 막 오징어 팝콘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때는 중학생이었으니까 수능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 중학생들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 개봉한 극장에도. 아, 이들에게 어울리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오랜만에 하게 된. 사실 마블 영화는 분류 안에 있지만 사실 다들 점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면 정말 어린 슈퍼히어로가 로맨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성장해 나가는 요 지점에서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보면 또 그런 컨셉들로 다 나눠져 있는데 알겠으나 그냥 자기 복제 안에서 명분을 만드는 그냥 그런 구색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서 물론 태초에는 전혀 아닌 다른 스토리들이 마블 코믹스부터는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 안에서는 이제 그런 구분조차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게 딱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각 효과의 정점을 보여준 것 같기는 하나 네. 그거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저는 감동을 잘 못 느끼겠어. 저 또 다른 의미로 약간 좀 황대민이랑 다른 게 닥터 스트레인지 볼 때는 정확하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눈에 하나도 입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화면들이. 트랜스포머 이번 최신작을 봤을 때도 비슷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는 나이를 먹었나? 유치하다. 해버리면 되지만, 이거 이제 10대 초중반 학생들이 볼 땐 재밌는 영화들인데, 근데도 자기들이 되게 몰입을 하기 힘든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영화들은. 근데 스파이더맨은 영화, 샘 레이미 감독이 처음 만든 트릴로지부터 영화화된 이래 정말 끈질기게 프롬 파티가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는 10대들에게는 꿈의 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는 거기 이제 몰입을 하긴 힘든 나이가 됐지만. 그 애들 재롱잔치 보면서 재밌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얼마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내가 그 나이 때에 보면서 성장하면 얼마나 행운인가. 그런 생각? 저는 영화 보면서 네. 야 마블이 참 대단하다. 왜냐면 뭐 비슷한 조직과 돈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네. DC도 그렇고. 네. 근데 DC의 영화들은 뭐 얼마 전에 원더우먼 나오기는 했지만 족족 뭐 이 돈을 또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것도 사실은 나오는 걸 보면 네. 야 마블 사단은 진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스파이더맨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네. 뭐 거미줄 쏘고 그렇죠. 뭐 날아다녀 봐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아이언맨이 하는 액션은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 뭐 거미줄 달아가지고 이게 주렁주렁 다니고 이러 좀 별로다. 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스파이더맨의 액션을 보면서도 야 짜릿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합작해서 수트 만들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죠. 거미줄의 종류가 290여 가지로 늘어나서 그런 거야. 그 수치가 어떤 리얼리티를 준 거야. 590여 가지였나? 아니,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미줄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 맞아. 뭔가를 쐈을 때 강도와 아주 뭐 우리나라 질감과 이야기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지. 납득이 되잖아. 맞아,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거미줄 하나였거든. 그렇죠. 그냥 쏘고 그걸로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역시 이 토니 스타크의 적자네. 그의 손을 거치면 다 좋아하게 돼. 그 부분을 해소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팅 자체를. 뭐 그런 재미는 진짜 분명히 있었어요. 기존에 거미줄로 한정되어 있던 그 장치가 이번 시리즈에 와서는 거의 아이언맨 수트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에게 놀라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거기서는 분명히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스파이더맨 홈커밍 다음 편에서 얘가 16세, 17세 이렇게 된 설정으로 액션이 점점 화려해지겠다.
그런 기대를 처음 해봤어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네. 얘가 그 종류를 다 숙달하면 얼마나 희한한 액션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야, 근데 같이 놓고 보니까 아이언맨이 진짜 좀 늙었더라. 네. 그쵸. 확 티가 나더라고. 얼굴이 초창기 아이언맨 1편이랑은 또 세월이 엄청 흘렀으니까. 저는 그 세월에 마이클 키튼 얼굴 클로즈업 잡을 때는 확 느꼈는데. 아이, 배트맨이셨는데. 그렇죠. 원조 배트맨인데. 그게 언제 느꼈냐면 그 썬댄스 영화제 만든 그 배우자 감독이 누구죠? 로버트 레드포드. 로버트 레드포드가 젊었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얼굴에 주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때 약간 세월이 이렇게 무상하구나라고 느꼈는데 와 마이클 키튼도 그렇죠. 요번에 클로즈업 들어갈 때 주름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 네. 이건 여담입니다만 마이클 키튼이 그 벌처로 변신했을 때 네. 그 마스크 있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있고 그 항공 잠바 같은 가죽재킷. 공군 잠바. 전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주인공인 줄 알았어. 맞아. 일부러 약간 비슷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있겠다. 네. 또 뭐 전작인 버드맨이랑 왜 기필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뭐 자아실현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게다가 원래 DC 간판 배트맨이었잖아. 근데 마블에서 쩌리가 됐어. 애 원망인 아빠인데 거지. 애 아빠인데 돈 좀 벌라고 고철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왔잖아. 참 예. 세월이 무상합니다, 네. 여러분. DC를 완벽하게 엿먹인 거 아닌가. 완전히 엿먹었죠. 봐라, 니네 배트맨도 필요 없다. 그렇죠. 뭐 똑같이 그거 족보 안 따지더만 그거 캡틴 아메리카는 판타스틱 4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판타스틱 4에 등장했던 애를 자기들끼리도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죠. 캡틴 아메리카가 소니 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MCU를 만들면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소니를 엿먹인 마블의 행보가 아니었나. 또 있어. 그 데어데블 일단 벤 애플렉도 데어데블이었는데 배트맨 하고 있잖아. 뭐 족보가 뭐 이래. 그 프리미어 리그랑 똑같은 것 같아요. 라이벌 팀으로 그냥 사가고. 근데 다시 느끼는 게 아까 김프로님 말을 한번 받아보자면 마블이 좀 대단하다 느끼는 게 어벤져스 뭐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저는 좀 어벤져스 1편을 봤을 때는 쇼킹함과 두근두근함이 있었는데 걔네가 계속 모여서 나올 때 별로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물량공사. 11호나 뭐 아니면 어벤져스 2나. 근데 한 편 한 편을 독립적인 영화로 런칭을 할 때 네. 마블이 각기 다른 정말 잘 어울리는 신인이건 아니면 뭐 중견 감독이건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감독, 어울리는 감독을 잘 뽑아가지고 캐릭터마다의 시리즈를 정말 독립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토르 같은 경우는 케네스 베레러라는 감독이 셰익스피어의 권위자거든요. 셰익스피어 원작을 영화하기도 했고 자기가 주연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주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존 파블로 감독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렇게 막 약간 좀 블랙 위도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막 이렇게 요리해주고 막 약간 멋진 척하고 싶고 막 이런 감독이 아이언맨을 만들 때는 또 그 캐릭터가 굉장히 20, 30대 남자들의 어떤 로망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듯한 아재 개그인데 제가 하니까 되게 멋있고 막 차도 막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뭐 그리고 그런 어른이 할 수 있는 고뇌를 잘 보여줬고 또 캡틴 아메리카는 약간 좀 옛날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첫 편이 나온 이후로 좀 올드스쿨이지만 몸으로 때우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파이더맨은 이제 앞으로 스파이더맨이 몇 편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임이 확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게 수십 편의 영화가 지금 난립하고 있으면서 네. 내용도 헷갈리는 MCU에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있다는 게 정말 이들 기획자들의 엄청난 내공이 아닌가. 제가 만약 마블의 기획자라 가지고 네.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연출한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의 윤가은 감독을 데려다가 거의 그런 시기죠. 아이, 지금 보니까. 그럼 뭐 네.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500일의 썸머 만든 감독이 이전에 스파이더맨 연출하지 어메이징 않았나요? 스파이더맨.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 하여튼 뭐 로맨틱 코미디 잘하는 감독이 아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연출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윤가은 감독도 뭐 후보에 물망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긴 뭐 DC에서도 원더우먼이 이제 다시 DC를 되살리고 있다고 하는 네. 이 시점에 패티 젠킨스 감독은 몬스터라는 어, 저예산 거의
연기빨로 조지는 영화를 만드시던 분인데. 한국에서 만약 이런 시장이 있었으면 참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감독들이 펼쳐질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탐정 홍길동이 있었나요? 말수기. 저 그 뉴스보다 그거 봤어. 이번에 미장센 영화제 대상이 5년 만인가 처음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거 전에 그러면 대상 받았던 감독이 누군가 봤더니 엄태하 감독이더구만. 네. 숲이라는 가려진 시간을 가려진 지그시. 시간으로 저희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목받던. 네. 그전 대상이 조성희 감독일 거예요. 홍길동.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대단하다. 네. 아무튼 마블이 이야기를 빡빡하게 쓰기로는 하여튼 굉장히 물이 올랐다. 네. 뭐 물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잘했을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던 것 같아요. 야 스파이더맨으로 뭐 묶어가지고 나오면 지난번에 캡틴 아메리카 11호 나왔을 때는 사실 스파이더맨이 좀 비호감 캐릭터였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 많고 막. 네, 막 än트맨 못지않게 좀 비호감 캐릭터여가지고 앤트맨도 마찬가지고. 네. 그쵸. 이거 뭐 이거를 한 편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호감일런가 했는데 그때 그 화면도 이제 뭐 다른 시점에서 보여준 것도 이렇게 막 나오면서 하니까 네. 야 이게 역시 이 이야기를 잘 쓰면 누구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호감도도 달라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생기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호감으로 바뀌었거든요. 톰 홀랜드 배우가 좀 대단한 게 처음에 막 오마이갓 하면서 막 보여주잖아요. 막 무슨 구경 가듯이 관광 간 것처럼. 일단 그것도 너무 잘 쓴 것 같고 거기서 그리고 딱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등장해가지고 고모한테 메시지 남기자 할 때 그 아이언맨 캐릭터 그대로 이 세계에 편입된 거니까 그런 것도 너무 균형 감각이 좋았고 저는 그리고 또 놀랐던 장면이 리즈의 아버지가 벌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때부터 물론 고도로 이제 그게 계산된 거긴 하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어른의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넥타이라고 정장을 입고 그래서 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느와르에 나오는 인물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으면서 대화를 나눌 때 얘가 강제로 성장되는구나. 이 장면 때문에 자기가 어렴풋이 느끼는 어른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걸 넥타이 메고 파티장 가는 길에 강도당하듯이 느끼겠구나. 뭐 그런 연출도 너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량 장면은 서스펜스가 상당하던데요. 네. 뭐 이렇게 한마디 말로 주고받으면서 어색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렇죠. 저는 약간 보면서 의외의 지점에서 나의 인종의 감수성이 되게 낮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흑인 여자 주인공이 앞에 있는 애가 이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 지금 처음에 이렇게 딱 쳐다봤을 걸어갈 때. 그 지점은 맞는데 맞아. 감상이 달랐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감수성이 되게 나도 백인 위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던 게 일단은 그냥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긴 해요. 뭐냐면 흑인 그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래. 제일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 그 카메라는 가운데에 잡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백인애를 비추듯이. 어디나 백인애가 그래요. 당연히 그 톰 홀랜드가 반한 또 톰 홀랜드가 백인이니까 당연히 걔인 줄 알고 봤는데 그 흑인애가 돌아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내가 감독의 손재주에 놀아나고 있구나. 그렇지. 라는 생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쁘기 때문에 내가 백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지금 김프로님은 거기서 잘못 찍혔다. 거기서 리즈가 흑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흑인으로 갔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거의 들릴 수도 있는.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좀 아쉬웠어요. 그 백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긴 해요. 금발에. 왜냐면 그 백인 친구가 제 스타일이거든요. 뭐 연령도 상관없고 그냥. 약간 알리샤 비칸드를 닮았었나? 다시 떠올려 보게 되네. 얼굴 그 이후로 잘 클로즈업도 잘 없어가지고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아까 그 황 대리님이 지적하신 걸 느꼈거든요. 놀아났지. 왜냐면 놀아놨구나. 네네. 그렇죠. 왜냐면 프레임이나 뭐 여러 가지 설정해 놓은 게 가운데 있어야 그렇지. 돼.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백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그 화해가지고 화한 화면에 그 누군가 주인공의 이렇게 빠져들 때 나오는 고 앵글. 앵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그 여자가 돌아볼 때는 네. 아, 이거 노련했구나 내가. 그렇죠. 아, 이거. 근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 설정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이런 걸로 장난도 치고 뭐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스파이더맨의 주요 캐릭터들이 다양한 인종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톰 홀랜드의 친구로 나오는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인지 뭐 하와이틱하지 아니면 않았어요? 사모아인이거나 뭐 하여튼 뭐 네. 그런 인종인 것 같고 다양한 캐릭터를 굳이 다루는 것 같은 약간 어색함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좀 약간 과도기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또 장난도 칠 수 있는 여유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찍으면서도 여유작작 찍은 느낌이 나니 너무 자기가 잘 익히 아는 10대 애들 꽁냥꽁냥한 얘기 찍듯이 찍어낸 연출이 내공이 대단한데 근데 이 양반 전작은 우린 본 적이 없는 감독을 이 케빈 파이기 총 기획자가 꽂아 넣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안목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이 그거 하나로 싹 살짝 그냥 약간 인종 이걸로 장난 위트 있게 했구나 싶었다가도 전 깜짝 놀란 게 아버지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순간 거기서 제대로 이거를 먹힌 거지. 우리 완전히 뒤통수 치려고 당연히 흑인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쓱 크게 한번 써먹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벌처에 대한 호감도 생겨. 그러니까 어떤 연애를 했을까? 저 아저씨랑 저 아줌마는 정말 막 이런 너무 생각도 어떻게 들고. 보면 악당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아빠다라는 설정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인종을 그 안에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깜짝 그리고 놀라게 아내를 되는. 지극정성 생각하잖아. 벌처가 그게 리즈 엄마였어. 네. 굉장히 빡빡하게 이야기를 잘 짰구나. 네. 아, 이야기를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면서 감탄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요란하고 유쾌하지만 사실 사이즈 감도 굉장히 좋은 게 벌처 캐릭터가 사실은 조금 약간 좀 볼품없는 캐릭터잖아요, 사실. 지금 이 홈커밍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이 딱 잡을 수 있는 몬스터 레벨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커가면서 이제 적들이 더 커지면 그리고 얘가 이제 기술이 더 완숙하게 되면 되게 무게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1편 홈커밍으로 10대 극장 경험을 처음 하기 시작한 관객들은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약간 해리포터 시리즈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중요한 장면 중에 이제 하나가 벌처가 한번 살려줄 테니까 오늘 일 있고 차에서 내리면 나를 쫓지 마라 라고 했는데 굳이 찾아가가지고 벌처가 콘크리트 더미에 얘를 깔아뭉개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원래 사람이면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스파이더맨이라 안 죽고 살아남은 장면에서 갑자기 얘의 진짜 나이가 읽히더라고요. Somebody help me 하면서 막 우는데 그렇지 저 중학생이 저기 혼자 깔려가지고 갑자기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때 또 물에 비치는 반은 스파이더맨의 얼굴이고 반은 자기의 얼굴인 피터 파커가 자기를 딱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자기 자각을 하면서 이제 딱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뭐 우리는 익숙하게 본 장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정답에 가까운 장면을 몇 번씩이나 시리즈가 반복을 하는데도 변주가 되고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새롭게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저희가 중간에 계속 MCU 해가지고 그게 뭐지 궁금하셨던 분 계시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제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단계가 총 3단계 정도로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파이더맨은 3번째 단계. 네, 3번째 단계에 있는 영화여서 이게 한 2019년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의 뭐 거의 이제 처음격인 영화인데요. 아마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본 바 아이언맨의 비중이 이제 이 영화는 당연히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니까 네. 아이언맨이 이제 되게 적재적소의 조력자로서 잘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고 이제 성장하는 길만 남았잖아요. 스파이더맨이 이번 3번째 페이지 3에서 굉장한 어떤 몫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장시켜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시켜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언맨이 이제 앞으로 안 나온다, 은퇴할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톰 홀랜드가 잘하기만 하면
마블 간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해드렸던 캡틴 아메리카 11화 이게 이제 그 페이지 3의 첫 작품이었고요. 네. 닥터 스트레인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우리 스파이더맨하고 올해 남은 영화는 토르, 라그나로크. 네. 요게 이제 남았고요. 내년 영화에 블랙팬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앤트맨과 와스프, 그리고 2019년에 캡틴 마블, 어벤져스 4, 스파이더맨 홈커밍 2까지. 네. 요렇게가 이제 페이지 3. 네. 19년까지 마블이 그냥 돈을 쓸어 담겠네요. 굉장히 뭐 하여튼 뭐 많죠. 그러고 보면 아이언맨이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언맨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사실 뭐 이번 감출 활동만 계속. 스파이더맨 정도 찍고 더 이후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한 것 같아요. 자기 개인 사생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망가졌다가 아이언맨으로 잘 복귀를 해서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구축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망치게 될까봐 그 이전에 자기는 이 아이언맨 단독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인터뷰는 그랬을 텐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네. 있지. 정말 그랬을까? 갑자기 배트맨이 됐다던가. 그 사이에 사고를 쳐놓은 게 하나 있다든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각각의 배우들이 정말 코믹북에 있는 캐릭터들을 실사화 시켜놓은 거의 뭐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 캐릭터들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워낙 많지만 이제 저는 뭐 지금 이 소리 하면 마블이 무슨 생각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찌됐든 자기가 만든 캐릭터가 손상되거나 흠있거나 불안전해지는 거를 누구보다 싫어할 건데 이제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건 뭐 잘 매물해놓고 뭐 다음 뭐 이렇게 스피노프를 하든 뭘 하든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거 스파이더맨 보면서도 느꼈던 게 좀 약간 정신을 차렸나 싶었던 게 마블 영화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내공이 느껴져요. 엄청난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한 편의 영화로 잘 녹아내서 슈퍼 히어로를 납득을 시켜주잖아요. 얘는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요런 애가 됐구나 까지는 재밌는데 이 상태에서 다음 얘기를 하면 또 되게 화려해져요.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라서 재밌었던 건데 이제 1편에 보여줬던 화려한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도 보여줘야 되고 시각적 효과도 보여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빌런도 보여줘야 된다는 자기만의 압박감 때문에 막 영화가 점점 저는 보기에 불편해지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스파이더맨을 리부트 시키는 걸 보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고뇌들과 그런 악당들이 계속 만나가는 시리즈로 다음 편 만들어가는 방안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힘을 갖게 했던 게 지금 이 1편에서의 빌런, 그 마이클 키튼도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되게 측은하잖아요. 마지막 돈 벌 수 있는 그걸 들고 과부하 관련 날개짓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의 무게를 느끼게 되죠. 리즈를 대학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빌런을 보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고. 뉴욕이 월세가 얼마인데 다른 거 파티한다 그러고 막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우주에서 신의 아들이고 막 우주 기관 되고 가디언스 갤럭시 토르고 뭐가 힘들다고 알아듣는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좀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가지고 네. 스파이더맨 2가 19년도에 나온다고요? 2년 뒤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막 사람들 길 가르쳐주고 막 하는 그런 게 왜 실제로 뉴욕에 가면 스파이더맨 복장하고 사진 찍어주고 하는 명물 캐릭터가 있지 않아요. 난 진짜 이거 좀 뉴욕 생색을 좀 내야 되겠는데. 그래? 제가 뉴요커예요. 미친놈아. 한 1년 반 정도 있었지만 되게 반가웠던 게 스파이더맨이 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넘어질 뻔 앉아가지고 기찻길 앞에 지나가고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밑에 스타벅스에서 막 사먹고 그랬었거든요. 돌체라떼? 나 정말 그놈의 돌체. 그게 이제 퀸즈와 맨하탄 사이에 있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몇몇 장면들 알겠더라고. 니네 동네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었어. 내가 살던 거기 살았어. 자, 이제 방송을 끝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프롬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뉴욕 사람이었어. 그거 스타벅스 커피 맛있지, 그래요. 그거 맛집이야. 그 설탕 2스푼. 또 있어 보이게 주문해야 된다. 뭐 펌프 막 이래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2가 19년도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페이즈 3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페이즈 4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빡빡하게 잘 짜여진 영화니까
혹시 안 보시고 이거 들으신 분들은 뭐 자신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영화가 없어요, 별게. 이렇게 대작이 없거든요. 나도 없고. 아, 그리고 지금 우리 황 대리님께서는 3주 동안 어디 가신다고요? 남아메리카 페루 갑니다. 페루 뭐러 갑니까? 네, 뭐 지난해에도 이제 출장 갔었던 것처럼 사회공헌 활동 시네마 파라디소 여러분 이제 MX에서 시네마 파라디소로 넘어가실 타이밍입니다. 페루 비행기만 22시간을 타고 페루 고도 3,600m 고산병이 우려돼서 비아그라를 챙겨가야 되나 하고 있는 그 동네 페루로 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영화를 틀고 네. 중간중간에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와이파이가 되나? 그 수도 리마에 있을 때는 될 것 같은데 행사하는 장소는 진짜 3,600m 막 그렇거든요. 그거 뭐 전화 터지겠어요. 통신이 안 된다 그러던데. 네, 사진 많이 찍어보세요. 네, 살아있다는 네, 걸 아무튼- 계속 증명하겠습니다. 네, 3주 동안 우리 황 대리님은 페루에 가서 열심히 영화 또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영화 열심히 틀어주고 오실 거고요. 네. 저희는 그동안에 요런저런 이제 게스트들 모시고 네. 재밌게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빈자리 좀 느껴보세요. 전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적어도 뭐 한번 찾아보자. 평균 오디오 레벨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 그래요. 페루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 황대리를 혹시 페루에서 있겠어? 만나시면 그럴 수도 와이파이 있겠네. 터지는 곳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청취자 중에 페루에서 들으시는 분 계시면 네. 리마에서 찾아오십시오. 돌체라떼 한잔해요. 자, 아무튼 3주 동안 우리 황 대리님은 페루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재미있는 영화가 대작이 없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거 하면 되겠다. 이건 뭐 다크나이트 재개봉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동진 그거 톡 하는데 거기 저도 가거든요. 다크나이트도 재밌겠다. 그러면서 추천 영화도 그거 해버리고. 뭐 어쨌든 건 저희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없어 알아서 할 네. 거예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